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봐, 취업하지 못할까봐, 승진하지 못할까봐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 상태가 돼도 계속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성적만 좋으면 안 불안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야 하고, 대학을 가고 나니 이제는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승진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승진을 못할까봐 불안. 언제 어디서나 불안은 항상 우리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만 하면 부모님이 사랑을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싶다고, 자고 싶다고, 저거 갖고 싶다고, 그냥 하루 왼종일 울기만 해도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줬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고 나니 성적이 좋아야 학생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성적이 좋아서 대학을 가고 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젠 또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고 학점 관리하고 가능하면 경력도 쌓아야 하죠. 그렇게 취업하고 나면 이제 정말로 잘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회사 내에서 성과를 내야 하고 승진을 해야 회사원으로서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그마한 실수 하나만 해도 그 인정이 순식간에 비난이 되는 것이 현실이죠. 결국 나를 인정하는 누군가에 의해 행복해지고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누군가에 의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항상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걸까요? 일상의 삶과 철학의 관련성을 강조한 철학자이자 소설가 알랭드 보통은 그에 져서 불안을 통해 이렇게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불안이라는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찾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불안해졌다고 알랭드 보통은 이야기하죠. 아니, 누구나 인정받을 기회가 있다는 건 좋은 것인데 왜 우리는 더 불안해진 걸까요? 자, 옛날 사회를 살펴봅시다. 신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던 옛날 사회에서는 일반 시민은 자신이 속한 신분 외에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왕과 귀족, 평민의 구분은 신의 섭리로 그렇게 된 것이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리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내겠다는 기대 자체가 없었죠. 그러나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을 관찰할 수 있고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의 뒤를 쫓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결국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재앙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일부의 경우에 한해서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 기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기존의 신분제 사회에서 낮은 사람은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성공의 여부는 곧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로지 자신의 노력을 통해 능력을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얻고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이제 성공의 여부가 그 사람의 품성의 지표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단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평가받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 실패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한 사람보다 덜 성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또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패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여겨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해서 수모를 겪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하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남들의 인정만을 갈구하는 우리의 불안함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알랭드 보통은 그 해결책으로 철학, 종교, 정치, 예술, 보헤미안 등의 5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철학적 사고입니다. 철학적 사고의 핵심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성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항상 남들의 모욕을 듣고 산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본인은 결코 그러한 모욕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화를 내지도 않았죠. 종국에는 독서를 내뿜다가 사형까지 당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철학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성, 논리적 사고를 거쳐 도출된 합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능력이죠. 누군가가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지만,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판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쿨하게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기준으로 나의 지위를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을 부의 정도로만 두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때로는 길거리에 아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보다 돈을 더 많이 벌 때가 있는 법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대학 교수보다 무조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대통령은 기업 CEO에 비해 연봉이 턱없이 적은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기업 CEO에 비해 실패한 사람인가? 이렇듯 부의 정도만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순 없죠. 때로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다른 기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돈의 많고 적음만을 성공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시각은 애초부터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피상적이고 감정적이며 시야가 편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점차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이들의 의견에 신경 쓰는 것은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을 무조건 이 세상에 비판적이고 세상에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지위,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일방적인 남의 시선에 두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려 노력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걸러서 들으라는 것이죠. 저희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만의 주체적인 사고를 돕기 위해 항상 인문학적인 지식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